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허은영 양강중학교 진로교육 전문가 수석교사를 모시고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주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냥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예, 저도.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오늘 이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과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 진로 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거 참 정말 얘기를 잘 들었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선생님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 방송 초반에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배운 게 네. 교과다 보니 생활이나 이런 거에,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은 다 잘할 거야라고 학부모님들은 오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저분들은 교육 전문가라고 했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시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뭐 꼭 그 석사 뭐 이런 학위가 아니라도 선생님들이 연수를 많이 받으세요. 보통 뭐 방학 때 선생님들이 다 쉬시는 줄 아는데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디 요즘은 계신 건가요? 그 원격 연수나 또는 출석하는 연수라든가 그런 게 예, 있으시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으세요.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되고 있고. 예,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면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죠. 그럼 이게 학교에서 진로 상담이나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필요성만큼 이게 뭐 잘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학교 내에서. 네. 네, 사실은 전에도 뭐 진로 교육이라는 게 학교에서 중요한 그 역할이다라는 인식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꼭 해야 되고 어느 시간에 꼭 진로를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좀 부족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창체 활동 중에 일부를 그냥 그 이렇게 이벤트 형식으로 한다거나 좀 그래서 그 커리큘럼 안에 이렇게 딱 뿌리를 내리는 게 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큰 교육계의 이 진로 교육 차원에서의 변화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진로 진학 상담 교사가 중고등학교에 모두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전에는 진로 상담을 뭐 담임 선생님이 그냥 해주시거나, 물론 지금도 담임 선생님이 1차적으로는 진로 상담을 하시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 상담은 그 학교에 계시는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이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런 인적 자원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변화이고 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분들이 이제 상담도 하지만 그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를 또 1시간씩 들어가세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태계적인 그런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요게 하나의 변화라고 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유학기제인데요. 네네. 그렇죠. 이 요즘 자유학기제의 검색어에 뜨는. 취지가 뭐냐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자는 겁니다. 그럼 뭐 그동안에는 꿈과 끼를 안 찾아줬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텐데, 꿈과 끼를 찾아주고자 했으나 환경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걸림돌? 네, 궁금하시죠? 뭐 여러 가지 뭐 교과 뭘까요? 수업이나 첫째, 전 대학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맞습니다. 시험이요? 예. 음. 진행자다운 놀라운. 감사합니다. 진행 두 번째 만에 벌써 칭찬을 받기 시작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도 사실 그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정말 그런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는 교육을 하고 싶었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1년에 4번 시험을 보는데요. 이 진도를 나가야 지필고사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꿈과 끼를 찾아주려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이론을 강의해가지고는 안 되죠. 네, 그죠? 그렇죠.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얘가 이런 쪽에 흥미가 있네. 얘 이런 거 잘하네. 얘 이런 쪽에 나중에 직업하면 잘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시험 때문에 사실 큰 걸림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학기제는 그 시험을 안 보죠.
자유학기제에서는. 예. 그러면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진학을 위해서 어떤 성적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네. 또 놀라운 질문을 하셨어요. 네. 오늘 굉장히 저를 칭찬해 주신 게 아니라 근데 선생님 너무 말씀해 주셔 궁금한 것들이 생겨서 그렇죠. 네. 질문이 있는 이 진로 레시피 참 좋아요. 예. 그렇죠. 그죠? 네네. 이게 그러면 선생님 부모님들이 우려하세요. 아니, 시험을 안 보면 어쩌자는 거야. 일단 고 자유학기제는 그 중학교 보통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에 들어가는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유학기제 하는 고학년에는 입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학년에 그 성적은 들어가지 않아요, 아예. 예, 그래서 염려하실 건 없고. 근데 또 이런 우려를 하실 수 있죠. 아예 애들이 시험 안 보면 공부를 하겠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아니 그러면 공부를 뭐 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시험을 안 본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지필고사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 기간에 시험지를 푸는 그런 지필고사는 안 본다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시험을 하느냐?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관찰하시면서 하는 형성평가라든가 과정평가, 수행평가 이런 걸 하십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당연히 나가고 생활기록부에도 그 자유학기제의 내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느냐? 전하고는 다르게 전에는 뭐 몇 점, 그죠? 네네. 100점 만점에 몇 점. 수음양가가 아니고 예, 그리고 네. 막 뭐 동점자 수 몇 네. 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수치로 된 성적표와 생활기록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학기제에서는 전부 서술형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뭐 국어 시간에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고, 뭐 선택 과목으로는 뭐 이런 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얘가 이런 쪽에 흥미를 보였고, 뭐 이런 쪽에 재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뭐 그런가 하면 또 인성적으로도 그 학생들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고, 예, 이런 선생님들 것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은 이기잖아요, 지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더 힘들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시험 방학 때 한번 쉬실 보는 게 수가 낫지. 없겠네, 정말. 아니 방학 그러니까 지금 때. 얘기 들으면서 이거 지금 다 관찰을 했는데 지금 분야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게 어디에 기록이 된다는 뜻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들으면서 2, 30명 되는 학생들을 다 보고 일일이 체크하시고 그럼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월급 더 받으셔야 되겠네요. 와.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월급 더 사실 받으셔야겠네요. 뭐 시험 안 네. 본다 그러면은 교사 할 일 없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그 업무 부담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 이렇게 그쵸.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았다가 맞아, 아니라 맞아. 예,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자유학기제가 지금 이제 전면 시행. 계속 그 시범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전면 전국 시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제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지금 말씀하신 거죠. 중학교 과정 아니면 고등학교 과정도 그런 게 있나요? 네, 연계해서 지금 근데 이제 그 핵심적인 고 자유학기제 대상은 중학교 1학년이냐 2학년인데요. 예, 이런 거를 초등과 고등까지 이제 큰 어떤 테두리 학교로. 안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는 또 재밌는 게 이제 지난해 방송 중에 저희 청취율을 높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목 쉽게 말해서 표지빨, 제목빨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진로교육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내서 이제 방송을 내보냈어요. 아빠도 이해하는 진로교육. 네. 그러니까 근데 청취율들이 아버님들이 이게 솔직히 교육의 용어가 거의 요즘 법만큼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직장 다니시고 그러시다가 보니까 뭐 보는데 갑자기 이제 집에서 밥 먹으면 저도 그러거든요. 밥 먹으면서 뭐 이게 이러고 자유학기제 나오고 학생부 모시고 뭐 수시도 여러 가지고 가나다라 그쵸. 이런 얘기하면 네. 아버님들은 이제 저희도 이제 저녁에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뭐라 그럴까요? 저희 회사가 얼마 전에 이제 주주총회를 했는데 중간에 잠깐 아빠 총회로 바뀌었어요. 아. 야,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네, 갑자기 옆길로 빠졌군요. 다들 공감하는. 그러니까 아버님들도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보다 학부모님인데 어머님들의 취지 그러니까 어떤 그렇지만 아버님들도 굉장히 오늘 네. 방송은 정말 되게 쉽게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아버님들이 정말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네. 아빠들도 이해할 수 있는 진로교육. 그리고 네. 바뀌는 거. 그러니까 네. 지금 자유학기제가 이런 거라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좀 아이한테 선생님이 있다면 한번 만나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초나 소재가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또 이제 집안 네. 가정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진로 교육에서 어떤 심리 이런 네. 부분을 했었는데 그리고 아까 저희가 방송 준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진로 교육 나를 아는 게 이제 처음 시작이다라는 말씀도 자기 이해가 네, 제일 네. 첫 번째라 그렇죠. 말씀이죠. 네, 그리고 네. 심리 교육의 중요성을 하셨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제가 좀 말씀을 좀 더 부탁드릴게요. 네. 가정과 어떤 아이의 심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네. 아시면 부모님들도 특히 아버님들도 더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네.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진로 측면에서 학부모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개방적인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부모님들의 환청이 들리는데요. 얼만큼 개방이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아이는 나중에 뭘 전공시켜서 아. 어떤 직업을 갖게 하겠다라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우선 대학 포기하고요. 아니 포기가 아니죠. 아 그래요? 결정을 지어서 음. 그 어떤 플랜에 아이를 아. 갖다 꿰어 맞추시지는 목표점을 말자. 지적하지 마라. 예, 목표점.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예. 이런 거 아닐까요? 학부모의 꿈을 자기 자녀를 통해서 네, 대리 그렇죠. 만족하려는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예. 아. 가장 이제 그 주로 일어나는 일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못했으니까 너는 꼭 예.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요즘은 예. 이게 유명하다니까 너는 지금부터 이렇게 전공해서 이렇게 가서 이 직업을 해야 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공계 몰리는 현상도 그렇고 뭐 음.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도 취업률 이런 게 그 요즘에 높으니까. 또 골프 많이 하는 학생들이요. 음. 그 초등학교 때 골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죠. 우리 아이는 유행처럼. 박세치처럼 될 거야. 저는 그 예. 골프 얘기해서 그러는데 이거 뭐 그 상호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네네. 저는 그러니까 아는 지인 쪽 제가 뭐 혼자 주체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지인 쫓아서 이제 거기 연습장에 갔는데 그분이 어떤 이제 학부모랑 상담하시더라고요. 골프 코치님이. 음. 근데 그 멘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직장인보다 많이 벌게 해드릴게요였어요. 아. 상담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솔직히 솔깃했고요. 수입망으로도 그러니까 그 티칭 프로가 된다면. 아, 근데 티칭 프로가 그렇죠. 된다면. 그 선생님 딱 말씀을 듣는데 얼굴이 진짜 확신 있었거든. 네. 그래서 솔깃한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안정성. 네.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저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기준에 개방을 하지 못하고 네. 그리고 목적을 딱 지져주는 게 너무 저성장에다가 안정하지 못하는 사회라 네. 그걸 반영하는 것 같아서 네.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큰 나라죠. 예.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굉장히 높은 크죠. 거죠. 영향력. 네. 네. 좋게 말해서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나 자녀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각종 지원을 해주겠다 이 마음가짐은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부모님의 계획만 가지고 맞아, 아이를 맞아. 그 틀에 맞춰서 키우고자 하시니까 거기서 어떤 반발이 오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열어놓고 보시라는 거. 예, 그 아이의 자녀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냥 무조건 아이한테 넌 공부만 열심히 해라. 아니면은 그냥 야 너 뭐 그 무슨 커리어넷이나 그런 사이트 있다던데 거기 들어가서 좀 뭐 좀 찾아봐. 그래서 네 목표를 좀 정해보고 뭐 이렇게 뜨끔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조금 더 아이와 함께 움직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예. 심리 검사를 한다면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그 옆에서. 예, 그래서 부모님도 그 결과라든가 이런 걸 좀 보고 얘기해야 사실 그냥 뭐 해라 하면 아이 근데 그 심리 검사하는데 뭐 비용 같은 거 따로 드나요? 아니요 아니요. 다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시키기만 할 때는 아이한테는 간섭이고 잔소리처럼밖에 안 들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뭔가 같이 하면서 엄마 생각에는 좀 이런데 네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 네가 이랬구나. 맞아. 이렇게 되면 그거는 관심이고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혹시 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캠핑을 가서 뭐 가족들끼리 뭐 그렇죠. 토론한다든가 네, 네. 토론이라도 말하긴 그렇다. 좀 가족 간에 대화의 소재로 엄마 아빠 꿈은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 네. 이렇게 살고 있고 넌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이렇게 지낼 수 있다. 아, 네. 그 얘기를 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네. 넌 아빠 꿈은 이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고 싶냐? 근데 그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그 부모하고 그 어떤 그러니까 학부모하고 자녀가 길을 가다가 너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안 하면 저 청소부처럼 힘들게 살아. 네, 기사 아주 썼었잖아요.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네. 그 얘기 딱 듣고 또 어떤 학부모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공부 열심히 해. 저런 분들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네가 도와줘야지. 똑같은 상황인데 네. 청소부를 보면서. 네. 그래서 이게 부모의 인성도 이런 데서 중요하겠다. 그렇죠. 부모 교육. 그래서 저는 네. 아이들을 진로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 주도적으로 진로 개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가 진로 바뀌는 건. 교육에서는. 예. 왜냐하면 아이를 되게 제대로 무섭다. 잘 해놔도 음. 집에 가서 부모님이 확 틀어버리시면 그러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뜻대로 아이를 그냥 막 끌어가시면 소용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입시 교육의 주체는 어떻게 보면 학생이 될 수도 그쵸? 있는데 네. 진로 교육은 부모도 될 수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심리 검사 뭐 또는 정보를 탐색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함께 해보시고 왜냐하면 진로 정보도 사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하루가 다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공부하셔야 해요. 예, 그게 그래서 진짜 뭐 많은 거죠. 그냥 전에처럼 뭐 의사는 의대를 나와야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의학전문대학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 걸 뭐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나 어떤 정보들이 있을까요? 커리어넷이 있습니다. 커리어. 네, 거기 가면 다 있죠. 직업 정보, 다 학과 정보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아이와 함께 해볼 수 있는 거 말씀드리면 지금 그 분당에 네. 좌벌드라는 직업 체험 시설이 국가에서 네. 지금 이제 세워서 아주 음.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어떤 직업이 나한테 진짜 잘 어울릴까? 내가 정말 저거 잘할 수 있을까? 맞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체험해봐야 알죠. 그죠? 네. 그죠? 그냥 음. 의사는 이런 일을 할 거야. 음. 이것만 갖고는 막연해요. 근데 그죠? 맞아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 가도 고된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체험을 해보고 야 이게 끝은 이 정도는 가야 돼. 그런 거 체험해 보면 네. 좀 더 마음을 더 다잡을 수 있긴 하죠. 네, 그래서 거기를 가시면은 이제 그 직업 하나당 거의 1시간 가까이 실제 직업 체험을 다 할 수 있어요. 아, 예, 그 예. 한 시간씩이나요? 예, 직업 송파, 하나당. 그러니까 송파구에 있는 어머니들 많이 가시는 거기는 키. 그렇죠. 네, 키. 땡땡땡. 거기랑 거기는 사뭇 다르네요. 거기는 이제 주로 좀 유아 대상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거기는 사설이죠. 그렇죠. 네. 1시간씩 안 네.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훨씬 좀 비쌉니다. 예, 더. 아, 이게 근데- 비싸죠. 훨씬 그 비싸. 사설하고 이게 국립하고 차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이 국립 들어가기가 자벌드는 힘들어요. 어린이도 대상을 하지만 주 타겟이 중학생이에요. 중학생들이. 예,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 찾았으면 좋겠다 진짜. 한 40여 개 정도의 직업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어. 이제 골라서 가서 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워낙 그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예약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날 원하는 직업 체험을 하려면. 예, 그래서 거기는 거의 1년 전부터 예약을 받거든요. 홈페이지 상에서. 화랑이네요. 예. 호황이 1년 전부터요? 1년 전부터 그 예약이 가능합니다. 와. 예, 그런 그래서 거 많이 만들었으면 미리 좋겠다, 들어가서 그런 거 좀 어쩌면 하시면 국가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음,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도 아이들을 저희 학교 아이들 이제 네. 그 어떤 그 이제 그 행사로다가 네네. 인솔해서 가기도 하는데 사실 하나만 하는 건 좀 아까워요. 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조금 일찍 서둘러서 가셔가지고 하면은요 오전에 2개, 오후에 1개 또는 오전에 1개, 오후에 2개. 그 직업 체험해 종을 볼 수 있는 달리 아, 해서. 선생님 깨알 같은 정보입니다 이거 지금. 네. 직업종이 그렇게. 어떤 종류가 몇 아니 개나 뭐 되나요? 금융계통의 직업이라든가 아, 항공 조종계통 이 영역이 다 나뉘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좀 관심 있고 네네. 이렇게 좀 애들이 이렇게 좀 알아뒀으면 좋을 직업들은 음. 거의 뭐 망라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가시면 또 혼자 가시면 어머님들이 좀 심심하니까 이제 그 친한 아이들 친구 어머니하고 같이 가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거기 체험하게 하고 어머님들은 밖에서 아이들 정보도 좀 주고 받으시고 그 좀 주변에 산책도 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땠니? 물어보면 이제 애가 엄마 나 그거 해봤는데 그건 정말 아니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다르다. 이것도 중요한 체험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엄마 나 이거 진짜 재밌어. 나 진짜 이거 해보고 싶어. 그러면 그게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체험을 오케이. 함께 하세요. 그냥 애만 보내지 말고. 그러면 이제 이거 지금 주제를 완전 끊는 건데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너무 말씀을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다른 분은 답변을 이렇게 좀 시원하게 안 해주실 것 같아서 합니다. 아, 네. 아이가 나를 찾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X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이에 대해서 아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가 스스로는 힘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게 부모님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나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체험을 많이 시키는 게 역시 자기애는 최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간단하게 아이를 파악하실 수 있는 방법은 심리검사예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렇죠? 심리검사 뭐 1시간 내에 다 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그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시면서 이 아이가 어떤 쪽에 몰입하고 뭘 좋아하고 이런 거를 주관적으로 관찰하신 결과들 있죠.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와 그렇게 어떤 이제 심리 검사나 이런 걸 같이 해보고 그럼 거기 심리 검사를 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가치관 검사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저는 진로 심리 검사 삼총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것 흥미 검사. 그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것. 근데 물론 지금 잘하는 거라기보다는 잠재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 분야가 뭔가를 알려주는 적성 검사. 그리고 어떤 직업을 더 만족해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는 가치관 검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커리어넷의 아로 플러스라는 그 서비스도 있어요. 아로 플러스. 예. 그래서 그거를 해보세요. 근데 거기 보면은요 직업이 그냥 뭐 한두 개 뚝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막 10개 그 안팎으로 이렇게 딱 제시가 돼요. 그 중에서 X만 몇 개도.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혹시 아이한테 여기 안 나왔지만 네가 관심 있는 직업을 추가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심리 검사가 그런 것까지 다 캐치하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쭉 늘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일단 지워 나가는 거죠.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거 몇 개 골라봐. 그런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체험 직종을 선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보면은 일단 심리 검사를 통해서 걸러졌죠, 그죠?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다시 또 걸러지죠. 예, 그래서 요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이를 가장 체계적으로 부모님도 이해하고 또 스스로도 이해하고 예, 이런 과정인 것 선생님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하나만 딱 여쭤보고 싶은데 이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의 어떤 진로를 결정하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학창 시절 때 어느 시기가 가장 좋을 때일까요? 학창 시기예요. 네네. 뭐 초중고등학교 때라면 어느 때 이런 게 결정이 되면 아이들이 이걸 결정하고 자기들의 그걸 찾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좋은 시기가. 네, 일단은 뭐 이게 언제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대개는 진로고에 대한 어떤 초점은 초중고 요렇게 단계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초등학교 때에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는지 그리고 네. 직업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렇게 좀 그 직업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시는 거 이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시기에 맞는 진로 교육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겠네요. 네. 예.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그렇죠. 아, 예. 네. 뭐 초등학교 애한테 너 빨리 목표 하나 결정해. 그리고 이것만 바라보면서 한우물을 파자. 이거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는지 우리나라에만 지금 한 10,000개 이상의 직업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알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에 올라오면은 조금 더 이제 나의 적성과 흥미와 가치관에 맞는 직업은 뭘까? 네. 그리고 이 직업은 어떻게 준비해야지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폭넓게 하는 게 중요한 시기예요. 예.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고등학교 가면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죠. 네. 진학을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 그 여러 가지 직업 대안 중에서 확실한 목표 하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선정하고 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전공해야 되는지 또 무슨 뭐 어떤 자격을 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인 플랜을 짜고 예, 그렇게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로 교육은 언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시기별로 그 시기에 적절한 발달 교육을. 단계에 맞는 네. 진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난해 방송하면서 뭐 진로 교육에 대한 정의를 그냥 제 나름대로 내리게 되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진로 교육은 좀 평생 교육 같은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특히요 요즘은 예. 직업을 일단 한번 입직을 한 이후에 전처럼 한 직장에서 뭐 잘 20년, 일해가지고 10년 승진해서 많아져. 은퇴까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평생 지금 뭐 개념이더라고요. 자의든 타의든 음. 지금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전직을 경험하는 게 뭐 보통 그러니까 뭐 3 내지 6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직을 할 때 또 한 번의 자기애와 직업정보 그러니까요. 수집과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청소년들은 아마 지금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세 번에서 6번의 전직을 더 뛰어넘는 시대를 살 그렇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라. 자의든 타의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아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좋은.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으로요. 네. 그러니까 뭐
선생님 부모님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얼굴 마주하면 말할 수 없었던 것, 답답한 것들이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네. 근데 방송을 통해서 아, 저는 어머님들 뭐 제발 제가 이것만 하고 이러죠. 싶은 얘기는 다 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감출 게 뭐 있나요? 아. 저는 교사이자 또 학부모예요. 아, 저도 네네네. 아이를 키우는. 네. 예, 그래서 다 하는데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한 거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 이제 빠뜨린 것 중에 그리고 꼭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가 뭐냐면 아이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 예, 사실 아까 제가 뭐 아이하고 심리 검사도 해보세요, 직업 체험도 같이 가보세요, 뭐 이런 얘기 드렸는데 아이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대화 안 그런데 되죠. 야 오늘은 엄마하고 한번 심리 검사 해볼래? 그랬을 때 과연 아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엄마 왜? 이러면서 나 시간 없어.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오늘 웬일이야? 뭐 이러면서 그죠? 음. 아주 시큰둥하고 냉소적이고 비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음. 왜 그럴까요? 평소에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럴 음.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물론 아이하고 뭐 항상 잘 지낼 수는 없죠. 근데 아이하고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결국은 진로 어떤 교육이나 지도나 이런 것들도 삐그덕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진로교육에서 다 포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 뭐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고 음. 또는 뭔가 일탈 행동을 하고 특히 중학교 시기에 이제 그런 갈등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럴 때 아이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무슨 뭐 진로 목표 이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가 또 나를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그 지난번에 제 이력 중에서 주로 그 이제 진로 쪽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제가 이쪽 진로 공부하면서 특히 또 이 뒷부분에 가서 공부한 게 뭐냐면 감정 코칭 부분입니다. 학부모요? 아니면 자녀들이요? 아, 그건 똑같아요. 감정 똑같아요? 코칭은 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네. 거고 되게 무서운 질문이었어요. 교사가 네. 아, 정말 핵심을 찌르세요. 그러니까요. 네. 들으면서 제가 지금 아니 놀라고 이게 딱 있어요. 들으면서 아 이게 그 학부모인지 자녀인지 예. 이게 원래는 이게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제 네네네. 많이 활용되는 걸로 아. 이제 그 네네. 알려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교사가 네. 교사가 아이 그 학생을 네. 이해할 때 또는 뭐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할 때 굉장히 음. 중요한 방법이에요. 감정 코칭. 예, 그래서 감정 코칭이 뭐냐면 네.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지금 공부에 집중을 못 할까? 얘가 왜 이렇게 자꾸 일탈 행동을 할까? 무기력한 것도 네, 그렇고. 그렇죠. 너 왜 이러니? 너 틀려 먹었어. 쟤는 음. 저렇게 잘하는데 넌 왜 이래? 너 나 클 땐 안 그랬다. 예, 어.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엄마가 또는 교사가 학생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아, 너 이래서 그랬구나. 왜 그런지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아, 그랬구나. 그렇게 네가 얘기해 주니까 엄마가 네 마음을 좀 알겠다. 이러면 일단 부모가 마음이 편해져요. 그전에는 이해를 못해서 어렵죠. 제가 왜 저러나. 이러면서 막 화가 나고 그러면 어떤 그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보단 어떤 인격 대 인격으로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감정 코칭. 예, 이건 사실 뭐 지금 제가 이제 전형적인 세 개의 관계를 얘기했지만 네. 그냥 남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막 표현한다. 네네. 저 사람이 날 막 의심한다.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화를 낸다. 그거는요. 쟤 왜 저래? 이러면서 이제 같이 화를 내거나 이러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에도 한번 감정 코칭 기법으로 다가가 보면은 아,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럴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책 읽어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저는 이제 뭐 따로 좀 수련도 받고 예, 아까 부모님들이 책도 공부하고 부모님들이 네. 좀 장착하셔야 될 그렇죠. 네.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저는 자녀 교육 또는 학생 교육에 양날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그 심리적인 걸 도와주는 감정 코칭. 그다음에 또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진로 얘기를 갖고 들어가시면 훨씬 잘 먹혀요. 예, 그래서 한쪽은 진로 코칭. 이렇게 두 개의 날개를 장착하시면 정말 멀리 높게 아이도 날고 부모도 날고 다 같이 행복한. 혹시 뭐 예. 그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그
이제 뭐 난폭운전, 보복운전 이런 것 때문에 사회 문제 좀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감정 코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신다면 그렇죠. 싸울 일이 좀 많이 줄어들 그러니까 수 요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 네. 뭐 우리나라 뭐 중학생 했을 때 제일 문제가 소통이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너와 내가 달았을 때 음. 네. 이야 하고 음, 폭력으로 네. 응대하는 그런 그렇죠. 문화인데 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진로 교육이 하여튼 되게 좋네요. 네, 진짜 좋네요. 네. 좋은 정보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네. 네. 오늘 그 진로 레시피는요, 그 허은영 진로교육 전문가를 모시고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가정 내에서 자녀의 진로 적성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허은영 선생님께 본인 사례를 통해서 재밌게 소개해 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도 또 뵐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지금 지금 뭐 감정 코칭 이야기가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그것도 뭐라 그럴까요? 청취율보다는 되게 따뜻한 이렇게 답변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춘기 이해 부분이었어요. 네, 네. 그거를 했는데 솔직히 진로 교육 이런 거보다는 좀 뭐랄까 여름에 그러니까 그 방학 때 부모님들 저희 학부모 방송이다 보니까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해서 사춘기 그걸 했는데 솔직히 진로 교육 그 내용만큼이나 되게 좀 이게 뭐랄까 네. 응답이 되게 많았어요. 네, 저도 요즘 이게 진로 하지만 심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로는 정말 겉돌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정말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한 번 더 시간이 되시면 저희 프로에 나와서 감정 코치 이야기도 한번 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기꺼이. 저도 듣는 순간에도 예, 예, 진짜 예. 이렇게 적용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그-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학부모 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3분 따라잡기 뭐 이런 거 학부모 선생님 근데 사실은 감정 코칭이 이렇게 짧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한데 네네. 그래도 이제 듣고 하루만이라도 예, 시간 안에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좀 한번 네. 말씀을 그럼 드려보도록 그래서 다음 하겠습니다. 시간에 한번 예, 더 감정 뵙는 코칭에 걸로.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네. 한번 예. 선생님께 자세히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 긴 시간 선생님 네.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네, 바쁘신데.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